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안보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느냐 마느냐 이 논란에 대한 반응인데 여당 말고 야당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 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전작권을 저쪽에 주고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커요. 국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고 다른 주변 세력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군사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예, 문 센터장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자 이거 만약에 전작권을 갖고 온다고 하면 이거 주한미군 철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기획위에서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혹시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양국 대통령, 양국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아서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입니다. 공동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책임을 다시 말하면 전시 한국방위 책임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책임을 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한미군 28,000명보다 좀 줄일 수도 있다. 예. 또 유연하게 다른 쪽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서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작권을 가져와서 미국의 책임이 줄어들면 그만큼 한미동맹과 이것이 연합방위 체제가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사실 여권에서는 전작권 환수는 옛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던 거다. 노무현 정부 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보수 정부에도 실시한 건데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발끈하고 괜히 뭐 이거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우려를 일부러 발목 잡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예, 그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거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넌 원어 법안에 의해서 각 나라는 각 나라가 방위를 책임져라. 그래서 전작권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핵 문제가 나오면서 평시작전권만 우리에게 주고 전작권은 미군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야 우리가 군사주권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가 군사주권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을 당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미국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시기를 정했습니다. 시기를 정해서 했다가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금 현재 한미가 합의한 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해서 예. 그 세 가지 조건을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관계없이 그 조건에 따라서 점검하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45,000명 부유한 한국은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주둔 병력이 28,000명인데 일부 이제 미국에서 이거 10,000명 정도만 남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주한미군 많이 절반 이상으로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That's tremendous amount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예,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산적한 현안들이 많죠. 경제도 살려야 되고요. 또 검찰 개혁 등등 여러 가지 개혁 방안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나온 이 전작권 환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왔을 때문이니까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센터장님. 네. 한미 전자권 협상 개시 안 한다.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관세 협상 가운데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협상 의제까지는 가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일단 한번 띄워보고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네? 그래서 일단 뭐 포기하는 건 아니고 후순위, 장기 과제로 이렇게 뒤로 밀어넣는 걸까요?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외교 이 계통에서 계속 이 문제를 관리해왔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 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권 협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다시 말하면 한미가 매년 그 SCM, 다시 말하면 한미 국방장관 만나서 또는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서 계속 평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현 이재명 정부가 전자권을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조건이 아직 안 됐는데도 서둘러 가져와서 뭔가 군사 주권을 가진 자주적인 의미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 국방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가 현재 진행은 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도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서 조건에 기초한 합의를 바꿔서 시기에 기초한 합의 전환으로 이렇게 바꿀 의지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전자권 이양, 이행 조건 충족되면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자, 전자권 전환 관련 의지 피력된 걸로 기억한다. 향후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계획서에 반영될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자권 환수 문제 야당이 또 일부 보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될지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